주한미군 때문에 이게 안 되느냐. 만약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북미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있을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휴전에 의해서 지금 잠깐 멈춰있는데 언젠가 북한이 남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가지고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가침, Non-Aggression Pact를 맺는다. 종전,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리자. 평화협정을 맺자 하면은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리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유지되든 통일된 채로 되든 주한미군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적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깡패짓거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한 거 미국이 반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사드 배치할 수 있고 중국을 더 견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반미, 반정부, 친북, 종북적인 그러한 주장인데요. 저는 이거 떳떳하게 법정에 가서 주장합니다. 반박해봐라 이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 가운데 이따가 토론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까요? 시간이 제한 없습니다. 제가 회장님 시간 쓰신 바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집에 안 가고 바로 여기서 자니까 저는 괜찮습니다만 선생님들 추운 날씨 밤늦게 대가 돌아가시면 불편할 텐데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6.15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4선언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의 역할이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야 정말 훌륭한 대통령들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이 두 분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서 제가 더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분 가운데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내가 저한테 저 책을 쓰도록 한 사람 정세현 씨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 정부에 걸쳐서 통일부 장관을 한 사람이죠. 저하고 참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임동환 선생하고 임동환 선생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책사 역할을 했죠. 국정원장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셋이 차를 한잔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 두 가지가 있다. 뭡니까? 첫째는 노무현이 집권하면서 여당이 야당보다 클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소위 여대야소. 대통령 자신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고
집권 여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못했느냐 이거. 박근혜한테 밀려가지고. 지금의 박근혜라고 얘기가 되지만 그게 가장 아쉽고, 두 번째는 14선언을 너무나 늦게 했다는 거다. 임기 3개월 놓고 이 선언이 나왔습니다. 5년 임기에서 1년이라도 남겨놓고 이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요즘 말하는 위안부 협의를 놓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년, 2년만 앞두고 이게 나왔어도, 그리고 서해 평화협력체를 만들어 나갔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돌이키기 어려웠을 거 아니냐. 임기 3개월 놓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뒤집어버린 거 아니냐.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간다고 할 때 반대했습니다. 너무나 속 보인다 이거예요. 물론 정치가든 정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정략적이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임기 3개월 남겨놓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냐. 비판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제가 물 한잔 할까요? 제가 가져오는 선물 보따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가장 큰 게 서해의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도 백두산 가보셨을 텐데요. 백두산은 중국을 통해서 가지 않고 평양을 거쳐서 가는 관광길, 관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아까 저기 강상배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99년부터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 이름이 너무 길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99년 6월 있었던 1차 서해교전입니다. 북쪽 배가 NLL을 넘어왔어요. 김대중 정부 때 사격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포를 쏘지 말고 어디서 갖다 밀어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 배가 가서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과정에서 부딪혀가지고 북쪽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북쪽의 젊은 군인 한 30-40명이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남쪽의 신문, 모든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 해군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해군 본부에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애창할 수 있는 승전가 가사를 현상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개새끼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 입이 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정일이가 죽었다 모르겠다. 원한이나 적대감에 따라서. 젊은 군인들, 20, 30대 군인들 30-40명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거에 어떻게 승리를 하고 그 교전에서 이거 환호를 질러야 되느냐 이게. 종교계에서조차도 그런 움직임이 없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남북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만에 하나 이것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예요. 남북의 약속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과 원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 바로 알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 식량난으로 참 어렵다는데 대북 식량 지원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부르고 등 따수면 원한이나 적대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게 아닌가. 춥고 배고파야 더 적대 감정이 생기지. 그때 제가 통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제가 매달 소식지를 내면서 매일 글을 보고 동감을 한다면 1,000원씩만 내달라. 1달러. 1달러가 너무 적다? 많이 내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려달라. 그래도 적다? 그럼 1년 10달러, 10,000원 내달라. 그것도 너무 적다? 평생 회비 100,000원 이상을 내달라. 100달러. 재벌, 돈 많은 사람이 1억 원?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10만 달러. 하지만 나는 목표가 10,000명이 10,000원씩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지원해 주겠다. 이 소식지를 만들고 발송하는 비용은 내 강연료, 원고비 가지고 충당하겠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1달러, 10달러, 100달러 난 이런 돈에 안 쓰겠다. 그리고 몇 년 만에 1억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가 좀 벗어났습니다. 9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나고 2002년, 3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교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사회과학에서 전쟁이라고 하면은 1,000명 이상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교전에서는 30명, 40명, 2차 세계대전에서는 남쪽에서 6명이 죽었어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배틀, 교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백령도를 몇 번 갔습니다. 안보 교육으로 국정원에서 백령도 방문을 시킵니다. 참 프로그램이 좋아요. 1박 2일 코스인데. 백령도 초소 올라갔습니다. 해병대 장교한테 브리핑을 받아요. 자신데 저쪽에 시커멓게 쫙 뭐가 놓여있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 어선들이랍니다. 낮에는 저기 몰려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쪽으로 몰려 들어온대요. 그래서 NLL 주변에서 꽃게를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남쪽 배가 올라가면 북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북쪽에서 배가 내려오면 남쪽으로 피해오고 지구제거도 NLL 타고 꽃게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남쪽 배들은 또는 북쪽 배 어선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가장 민감한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요. 베이징에서 만난 평양 한 관리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 저거 빨리 어떻게 좀 수를 내자. 거기 공동어장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더니 노동당 간부가 저한테 한 말이 그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장군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장군님이라는 김정일을 가르칩니다. 몇 달 뒤에 다시 만났어요. 우리 장군님께 보고했더니 꼭 시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가져온 겁니다. 물론 제가 그걸 제안해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북쪽 당국에도 그것이 전달됐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겼겠습니까? 3차, 4차 서해교전이 일어나면서 남북 양쪽에서 번갈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근데 NLL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LL이 뭡니까? Northern Limit Line입니다. 우리말로 북방 한계선이에요. 북쪽의 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남쪽의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은 선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승만 통일 정책이 북진 통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승만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해수예요. 근데 육군 장성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왜 빨리 북쪽 안 들어가느냐. 개성이라도 뺏어와요. 개성은 38선 이남에가 있습니다. 철원은 38선 이북에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38선으로 분단됐을 때는 개성이 남쪽 땅이었습니다. 철원은 북쪽 땅이었고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철원은 남쪽 땅이 되고 그러니까 남쪽은 강원도 쪽을 뺏었고
경기도 쪽을 잃었지요. 개성을 뺏어오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우리나라 저 육군 장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대신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한테서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북침하라고 하는데 우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주한미군이 북침을 막았습니다. 청와대 습격 68년 1.2.1 사태 때도 그랬고요. 주한미군이 아니었으면 박정희 한 번 더 침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하도 북진하니까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특히 해군 병력은 남쪽이 우세했단 말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육군은 비슷해가지고 휴전선이 그어졌는데 바다에서는 경계선이 안 그어졌던 거예요. 서해 오도를 미국이 다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은 게 그게 NLL입니다. 근데 이게 굳어져가지고 해상 경계선처럼 돼버린 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고 김영삼 정부 때 야당에서 오히려 국방부 장관 당시 이양호입니다. 그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자꾸 북쪽 배들이 NLL을 넘어오는데 그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까? 대책이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다. 정전협정에 NLL을 꺼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도 그걸 응원했습니다. 북쪽이 월선하는 거. NLL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미국도 보고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1차 서해교전 끝나고 나서 해상경계선을 그었습니다. UN 해양법에 따른 겁니다. UN 해양법에 따르면 영해는 20해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으면은 서해 오도가 전부 다 북쪽 바다가 되버린 말입니다. 그 대신 서해 오도는 남쪽 거 인정한다. 바다는 자기네 거. 그래서 오도로 서해 오도로 들어가면 통로 이거는 마련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주장하는 경계선 NLL하고 북쪽이 그은 해상 경계선 겹치는 부분 여기를 공동어장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냐 이거 서로 자기네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건데 노무현 때는 그렇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LL을 주의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공동어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처럼 바람직한 거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합니다. NLL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다. 피와 땀으로 지킨 거죠. 그게 이제 박근혜 이명박때 나온 거죠. 지금 이제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애꿎은 젊은 병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죽고 남북의 어부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중국 배들만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의 배들이 평화적으로 고기를 잡고 그 분쟁 지역 안에서는 군인들 양쪽 군인들 나오지 말고 양쪽에 경찰들만 해경들만 와가지고 어민들 보호하고 남쪽이 그어놓은 NLL 위로 북쪽 군대 북쪽의 해상경계선 아래 남쪽 해군 있어가지고 침범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쪽을 친일파, 탈북자, 구구 세력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14선언, 6.15 선언,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최소한 친일 경력을 갖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년 대선입니다. 더 중요한 게 올해 총선입니다. 만약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 180석, 200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무능한 데다가 또 분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과거 박정희가 꿈꾸고
전두환도 구상했던 영구 집권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소위 민주주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힘쓰고, 선생님들은 미국에서 미국이 평화협정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